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투자인사이트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KBS로 나가서 방송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도 그런데 20년 있어 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경험은 처음이다. 이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식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형 펀드 붐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한 4년 동안에 93조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굉장히 또 한국의 좋은 투자 문화가 네, 또 적립식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 운이 없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뭔가 단절이 됐었고요. 네, 4년 동안 93조인데 지금 지난 14개월 동안에요. 네. 코로나 팬데믹의 14개월 동안에 12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4년 93조, 지금 120조 원,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게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경제활동하면서 허위의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기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허위의식은 야, 주식 투자는 도박이고 내가 뭐 노동해서 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존중하고요. 네, 우리가 내 몸뚱이 움직여서 돈을 버는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요.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더 폐업률이 높고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전 확률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예. 경쟁이 치열하고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하고 사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고 예, 그래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주식형 펀드 붐이 일때의 특징은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92년부터 주식시장을 개방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코로나 이전 사이클에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바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한국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판 거예요. 네, 그리고 적어도 바닥에서 70% 이상 올라간 다음에 펀드의 형태로 돈이 들어와요. 예, 그때 그럴 때는 또, 이제 한국 외국인으로부터 독립 그러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고공권에서 주식을 사다가 네, 사이클이 조금만 꺾여도 상당수 투자가 그냥 손해를 보는 그런 권역으로 가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나쁜 학습 효과가 쌓였는데 네,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1400에서부터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떨어지는 날만 사. 네. 네, 저는 주식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약세장이 또 오겠죠. 그렇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설사 주가가 좀 베어마켓이 오더라도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이 자체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저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점장님과 제가 증권회사에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그때 많이 거론됐던 게 지금이나 그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거론이 되지만 네. 한국 사람들의 단타 경향, 단기 매매가 이게 시장이 이게 굉장히 해악이 되는 것처럼 거론이 됐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피 속에 무슨 투기적 인자가 흘러서 단타 매매를 했겠어요. 우리 증시가 90년대 내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바이앤홀드가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기 박스권을 넘어서서 2003년, 4년, 5년, 7년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의 회전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건 누가 장기 투자 하라 그러서가 아니라 네, 사람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네, 성공의 경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런 점은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좋아지는 체질로 갈 수 있는 네. 좀 중대한 저는 계기가 네. 이번에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 10년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제 곧 고점 온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그럼 밸류에이션 현상으로 보면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하나 빠진 게 금리에 대한 고려는 빠지더라고요. 우리 네. 과거 이제 고점이 뭐 PER 배에서 뭐 14.4배라는 둥, 15배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네. 지금 금리가 없는데 그 멀티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은? 저는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네. 이제 금리와 그 주식을 그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뭐 일드갭 뭐 이런 개념이 있죠. PR에서. 그렇게 보면 한국 주식이 뭐 아주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작년도 올해 초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흥미롭게 봤던 게 이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피그스에 속하는 몇 해 전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 나라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난 1월까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났지만 네.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서 제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웃돈을 주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페인과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금리를 그게 금리가 마이너스 형성돼 있는데 한국의 PER이 14배, 16배가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은행이 뭐 저는 주주들만 부자 되라고 저금리 정책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건 이것대로 좀 우리가 좀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잣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예. 예전에는 100%를 잘 못 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이 한 120%까지 네네. 갔거든요. 갔죠. 네. 그러면 GDP라고 하는 게 기업 이익의 약간의 대리지표의 성격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PER이 높은 거랑 그걸로 보면 얼추 이제 비슷한데 네. 풀린 돈의 양과 그렇죠. 이걸 본 M2와 또 시가총액 비중을 하면 지금 또 역사는 굉장히 낮아요. 역사적으로 그 총 통화 대비 시가총액은 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굉장히 낮은 편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펀더멘탈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자산을 사줄 수 있는 유동성이나 금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뭐 이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뭐 유현진 선수가 한화에서 던질 때 연봉이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2012년에. 근데 지금은 2천만 불짜리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억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럼 유현진 선수의 펀더멘탈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전에서 던지다가 미국 가면서 연봉이 50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이 선수의 뭐 볼의 스피드가 50배가 늘거나 커브가 막 갑자기 50배나 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이를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거의 펀더멘탈은 비슷한데 네. 이제 유현진이라고 하는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규모, 네. 대전의 규모와 네. 메이저리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네. 늘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펀더멘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뭐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금리의 환경이 바뀌는 시점 예. 저는 뭐 금리가 잘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못하면서 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꽤 싸 보이는 자산도 역사적으로 보면 비싸요. 그렇지. 예, 역사적으로 네. 보면 뭐 아주 싼 자산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거 아닌 중요한 팩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금값 떨어졌다고 해도 역사적 고점 언저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10% 상관밖에 고점에서 안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예, 그렇게 옛날에 300달러도 하던 네. 거였으니까 네. 지금 뭐 1,700, 1,800불이니까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 나눠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잣대 속에서 네. 한국 시장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의 칼을 휘두른다라고 생각되는데 즉 인플레이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 그 인플레이션이 수치로 크게 안 나올지라도 화폐가 결국은 자산
가 대비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 자산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면 실물 경제도 별 볼 일 없더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물건의 가치도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건 안 올라와. 그쪽은 뭔가 조금 뭔가와 그 렉이 걸린 것 같고 예. 자산시장 쪽에서는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그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작년도 비쌌고 지금도 비싼데 또 그러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이 꺾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계속 본다 그러면 그것도 지난 기회를 결국은 못 잡았을 테고 네. 앞으로도 설사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그리스와 포르투갈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뭔가 정태적으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뭔가 주식이 우리가 신고가나 신저가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이제 물리학의 그 유기대점 운동을 하는데 새로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전의 틀로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런 정태적인 틀보다 네.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을 용인해 금리니까 네. 금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좀 나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네. 그것을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걸로 이렇게 그 제한하는 거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리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현재가 이렇다 저렇다 너무 빨리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네. 오히려 위험하다.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현실은 돈의 양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거는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자. 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그렇게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게 금융 10만 전능사 양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그런 금융 강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불비하잖아요. 오늘 어떤 지식의 해자를 우리에게 쫙 깔아주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제가 얼마나 들었습니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촉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고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저는 보답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시간을 사시는 게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님 진짜 구루 되셨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정말 훌륭한 말씀 너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각도기 인사이트에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